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물류 현장에서 요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 바로 ESG. 특히 그중에서도 탄소 배출량 관리일 텐데요. 네, 그렇죠. 이게 관련 규제는 자꾸 막 강화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크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GLEC API 콘솔이라는 도구에 대한 기술 문서인데요. 이 복잡한 계산이랑 보고 과정을 얼마나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여러분 업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뭐 개발자가 없어도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걸 좀 자세히 보면서 실체를 파악하고 여러분께 좀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요즘 정말 공급망 전체 탄소 발자국에 대한 그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 요구가 아주 거세지고 있어요. 특히 국제 표준인 ISO 14083, 그러니까 ISO 14083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요. 그냥 뭐 대략적으로 계산하던 방식, 이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아,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그리고 보고 시스템 구축이 거의 뭐 필수 과제가 된 시대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GLEC API 콘솔은 바로 이런 시대적 요구에 좀 부응하려는 그런 기술적 솔루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전망 버제는 진행된 이거겠죠. 그래서 이걸 시작하는 게 얼마나 쉬운가 하는 점일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GLEC API 콘솔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API 키 생성 버튼 이거 하나만 누르면 단 30초 만에 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30초요? 네, 뭐 복잡한 승인 절차나 긴 대기 시간 이런 거 없이 바로 개발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꽤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그 기술 도입의 첫 번째 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의 어려움. 이걸 좀 낮추려는 의도도 보인다는 겁니다. API 키라는 게 뭐 일종의 시스템 접근 열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아, 두 가지요? 네. 하나는 개발용 키. 이건 이제 테스트 목적인데 월 100회까지 무료이고 뭐 출시 기념으로 한시적으로 200회까지 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이 기술이 우리한테 맞을다 하고 이렇게 시험해 볼 기회를 주는 셈이죠. 네네, 그게 좋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쓰는 프로덕션 키는 요금제에 따라서 월 처리 건수가 달라지고요. 키를 발급받을 때 뭐 어떤 종류의 계산 API를 쓸지, 언제까지 유효하게 할지, 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권한 관리까지 한 번에 설정 가능하고요. 보안 식별자나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 같은 그런 관리 기능도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개발용 키로 무료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보안이랑 관리 기능이 처음부터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은 확실히 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자, 그럼 키를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아마 대부분의 물류 회사들이 이미 쓰고 있는 시스템과의 연동, 이게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그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죠. 많은 기업들이 이미 운송관리 시스템, 흔히 TMS라고 하죠. 또는 창고관리 시스템, WMS 이걸 통해서 운송 관련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출발지, 도착지, 거리, 중량 뭐 이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이런 기존 시스템에 아주 짧은 코드 몇 줄만 딱 추가하면 1분 안에 글랙 API 콘솔과의 연동을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분 연동이요? 와,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자료에 파이썬 코드 예시가 있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TMS에서 가져온 운송 데이터를 글랙 API, 여기서 API는 뭐 프로그램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약속된 통로,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통로로 보내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CO2 배출량하고 톤 킬로미터당 배출량 같은 배출 강도를 계산해서 결과를 돌려준다는 방식입니다. REST API라는 표준 기술 형식을 사용해서 파이썬이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시스템하고도 쉽게 연결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기존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서 데이터를 막 처음부터 다시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TMS나 WMS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물론 실제 환경에서는 각 회사 시스템 구조나 데이터 표준화 수준에 따라서 연동 시간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표준 API 방식을 사용해서 연동 복잡성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설계로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회사 시스템에도 이런 운송 데이터가 이미 막 쌓여 있을 텐데 이게 몇 줄 코드 추가만으로 자동 탄소 배출량 계산으로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시면 그 편리함이 좀 와닿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데이터 연동이 생각보다 간편할 수 있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동된 데이터로 그냥 배출량을 계산하는 게 전부일까요? 여기서 이 시스템에 좀 흥미로운 특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운송수단별로 특화된 5개의 전문 계상 API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건 바로 정확성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트럭 운송, 해상 운송 이렇게 뭉뚱그려서 평균적인 배출 계수를 적용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같은 트럭이라도 1톤 소형 트럭하고 25톤 대형 트럭은 배출량이 다르고요. 사용하는 연료, 경유냐, 전기냐, 수소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심지어는 화물을 싣지 않고 빈 차로 운행하는 비율, 그 공차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화물을 싣고 운행하는 비율, 적재율, 이것까지 고려해야 실제 배출량에 가까워집니다. 아, 그렇게 세세하게요? 네, 자료에 따르면 도로운송 API는 이런 세부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다른 운송수단도 마찬가지인가요? 철도나 해운 같은 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운송 API는 전기를 쓰는 기관차인지 아니면 디젤 기관차인지 또 어떤 종류의 화물칸, 즉 화차를 몇 개나 연결했는지까지 고려한다고 하고요. 해운 운송에서는 컨테이너선하고 벌크선 같은 비컨테이너선을 구분하고 또 국제해사기구의 최신 규정이죠. IMO 2023. 이거 준수 여부나 정확한 해상 운항거리, 마일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네. 항공운송 역시 흔히 ULD라고 부르는 그 항공화물 컨테이너 단위로 계산하고요. 여객기 하부 공간, 그 벨리카고에 싣는지 아니면 전용 화물기를 쓰는지 또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의 표준 비행거리를 적용하는지 등등 아주 세부적인 요소를 반영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창고 같은 물류센터는 주로 쓰는 에너지원인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하고요. 와, 정말 세분화되어 있네요. 단순히 운송수단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각 수단 안에서도 엄청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ISO 14083 있잖아요. ISO 14083. 이 국제표준에서도 바로 이런 상세 수준의 데이터 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표준에서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해야만 전체 공급망 여정 중에서 탄소 배출량이 유독 많은 구간이나 활동, 소위 핫스팟이라고 하죠. 이걸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인 개선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그냥 평균값에 의존하는 것하고 실제 운영 데이터를 반영하는 건 결과적으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상된 숫자들, 이게 그냥 쌓이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좀 더 깊은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TCE와 TOC라는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분석 기능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TCE는 Transport Chain Element, 그러니까 운송 사슬 요소의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미국 소비자한테 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서울 공장에서 부산항까지 트럭 운송, 이게 1단계. 부산항에서 LA항까지 컨테이너선 해상 운송, 이게 2단계. LA항에서 내륙 물류센터까지 철도 운송, 이게 3단계. 물류센터에서 최종 고객까지 다시 트럭 운송, 4단계.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와 운송수단이 막 결합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복합 운송이 일반적이죠. 네, TOC 분석은 바로 이 각 단계별, 그러니까 운송사슬 요소별 탄소 배출량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전체 운송 과정의 총 배출량과 함께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배출량이 확 많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힌 운송 과정 전체를 마치 내비게이션 경로 보듯이 단계별로 나눠서 그 배출량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 TOC는 뭔가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TOC는 Transport Operation Category, 운송 운용 범주의 약자입니다. 이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반복되는 운송 패턴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룹화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특정 상품을 주 3회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패턴이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런 경우가 많겠죠. TOC 클러스터링은 이런 비슷한 운송권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습니다. 그래서 해당 운송 패턴의 평균적인 배출 강도, 예를 들면 1톤의 화물을 1km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CO2 양, 이걸 계산해요. 그렇게 패턴별 평균을 알면 뭐가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소의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배출량, 그러니까 이상치를 쉽게 감지할 수 있어요. 특정 운송권에서 유독 배출량이 높았다. 그럼 그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겠죠. 아, 이상한 점을 바로 알 수 있군요. 네. 둘째는 여러 운송 패턴, 즉 범주들의 평균 배출 강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구간이나 운송 방식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지, 즉 개선했을 때 효과가 클 우선순위를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TC가 개별 운송권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TOC는 이렇게 반복되는 운송 속에서 숨겨진 비효율이나 개선 기회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거네요. 와, 이건 단순히 규제 때문에 보고서를 만드는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TCE와 TOC 분석은 단순 보고를 넘어서요. 확보된 데이터를 실질적인 운영 개선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인텔리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 배출 흐름을 투명하게 이해하고, 이게 TC,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게 TOC,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여러 운송 단계를 거치는 화물의 구간별 배출량,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은 반복되는 운송 노선이나 방식 속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고 개선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TC나 TOC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과 분석까지 마쳤다면 마지막 단계는 역시 보고서 생성이겠죠. 이 부분에서도 좀 놀라운 주장이 있습니다. API 호출 한 번으로 단 1초 만에 전문적인 PDF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초 보고서 생성이요? 허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마감 기한에 쫓겨서 보고서 작업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께는 정말 솔깃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보고서 종류도 4가지나 제공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회사 전체의 총 배출량과 기본 통계를 담은 자사 기본 보고서. 둘째는 아까 설명해 주신 TCE, TOC 분석 결과까지 깊이 있게 다룬 자사 상세 보고서고요. 네, 그리고 요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화주사. 그러니까 화물의 주인인 고객사별로 배출량을 할당해서 보여주는 보고서도 있답니다. 화주사 기본 보고서는 각 고객사에게 할당된 총 배출량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화주사 상세 보고서는 그 상세 분석 내용까지 제공하고요. 그 화주사별 보고서 제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코프 3,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거나 중요해지면서요.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주기업들은 자신들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엄청 커졌거든요. 아, 고객사들도 그걸 알아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물류기업 입장에서 고객사에게 이런 상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 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보고서들이 단순히 그냥 보기 좋게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따른다는 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GLEC 프레임워크, 이건 널리 인정받는 물류 배출량 계산 방법론이고요. 하고 아까 계속 언급된 국제표준이죠. ISO 14083, 이걸 완벽하게 준수해서 국내외 어디에 제출하든 공식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규제 준수와 표준 부합성, 이게 이런 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부 감사나 평가에 대응해야 할 때, 혹은 고객사에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때 표준에 딱 맞는 보고서를 즉시 생성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시스템 기능 외에 운영과 지원 측면도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API 호출이 얼마나 있었는지, 혹시 에러는 없는지,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시스템 응답 속도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데이터 품질 관리 기능이 좀 눈에 띄는데요.
입력된 데이터가 정해진 형식에서 벗어나거나 실수로 동일한 데이터가 중복 입력되는 경우 이걸 자동으로 감지하고 걸러내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즉 데이터 무결성을 99% 이상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유지는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 겁이 진, 겁이 자 아웃이라는 원칙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부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은 오히려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하실 만한 부분, 아니 우리 회사는 개발자가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쓰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더라고요. 코딩 지식이 없어도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어 명령으로 시스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클로드 AI 직접 연동 기능을 제공하고요. 문제 발생 시에는 기술 지원팀의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AI 연동이요? 네, 실제로 개발 인력이 없는 한 중소물류 기업이 이 GLEC API 콘솔 시스템 도입을 단 3일 만에 완료했다, 이런 사례도 소개되어 있네요. 툴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로 쓸 수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물론 실제 사용 편의성은 직접 경험해봐야 알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GLEC API 컨솔이라는 특정 도구를 통해서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물류 탄소 배출량 계산과 보고 과정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또 간소화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그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효율성과 정확성으로 ESG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ISO 14083, ISO 14083과 같은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서 배출량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건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네.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은 도구들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창출이죠. 예를 들어서 TCA 분석을 통해서 공급망의 비효율적인 단계를 찾아내고 또 TOC 분석을 통해서 반복되는 운송 패턴 속에서 최적화 기회를 발견하는 것. 이렇게 확보된 상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운송 효율을 개선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겁니다. 즉, ESG 대응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역시 바로 그 투자 대비 효과, ROI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월 120만 원 정도를 투자했을 때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 정말 궁금하네요. 네, 과연 어떤 논리일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규제 준수라는 당면 과제를 넘어서요. 만약 여러분 회사의 모든 화물 운송권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그것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혹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 절감이나 운송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물류 네트워크 안에 숨겨져 있진 않을까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